안녕하세요. 김태훈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각 개인의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별도 SNS 채널 가입을 유도하거나 투자 권유 및 유료 리딩 서비스를 홍보하는 불법 세팅 계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아티스트 유나이티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난번에 와이더 플래닛을 인수해서 우회상장을 해서 들어올 때만 해도 이 와이더 플래닛이라는 회사는 뭐 이 빅데이터 쪽에 관련된 뭐 마케팅하는 그런 회사였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 회사이기 때문에 뭐 실적도 그렇게 좋지도 않았고 주가도 별로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이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이 이정재 배우와 또 정우성 배우 등 이런 배우 중심 매니지먼트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인수하고 나서 완전히 이제 우회상장을 하면서 완전히 다른 회사가 됐죠. 근데 이 과정에서 주가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거래소 쪽이나 이 금감원 쪽에서는 이 뭐 부정 거래에 있어서 좀 뭐랄까요, 이런 작전성 이런 매매가 있지 않았을까 해서 이거에 대한 뭐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전후 사정이 있을 때 이정재 배우가 이 국민의힘의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함께 저녁 식사를 같이 했죠. 그러고 나면 솔직히 어느 경찰이든 검찰이든 또 금감원이 됐든 그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과 개인적으로 밥을 먹을 수 있는 그 대주주가 있는 최대주주가 있는 회사를 이런 주가 조작이나 이런 혐의로 추사한다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런 범죄 행위가 있던 없던 간에 그런 수사를 하는 게 경찰로서는 굉장히 큰 부담이죠. 사법경찰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아티스트 컴퍼니에 대한 이런 주가 조작성, 이런 주가 급변동에 대한 수사는 유야무야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분기 들어와서 올해 2025년 들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제 예전에 그 장외에 있던 아티스트 컴퍼니가 이제 아티스트 유나이티드라는 회사랑 말 그대로 이제 결합을 했죠. 우회상장을 해서 이제 보시게 되면 아티스트 컴퍼니의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와 콘텐츠 제작, IP 커머스 사업 여기까지, 그리고 뭐 여기까지는 이제 이정재 배우 쪽에 갖고 들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 DSP 사업 부분이나 DMP 사업 부분 이런 것들은 기존에 그 와이더 플래닛 때부터 갖고 있던 사업이죠. 이 사업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둘 간에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이쪽 사업을 이렇게 해가고 있고 지금 1분기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매니지먼트 쪽에서 46억의 매출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뭐 DMP나 이런 기존의 와이더 플래닛 쪽 사업에서 17억 9,500 정도 사업 이제 매출이 발생을 했고요. 여전히 이제 이 매니지먼트 쪽이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을 보면 매니지먼트 쪽이 46억, 그다음에 이게 이제 콘텐츠 제작이나 배급 이런 쪽은 요번엔 좀 영화 제작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이런 DSP나 DMP 쪽 이런 쪽은 그전이 17억 정도 그냥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액은 65억 정도. 한 분기에 65억이니까 네 분기 정도 하면 그래도 한 200억대는 매출이 나올 거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번 분기에 보시게 되면 그런데 65억 중에 매출 원가가 62억을 차지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은 2억 8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뜻은 이 비용, 매출 원가 부분을 줄이기 전에는 아니면 매출 외형 자체를 키우기 전에는 이 순이익을 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판관비가 기본적으로 22억 정도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분기에는 32억 정도 들어갔죠. 이렇게 이제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이 매출 총이익을 키우기 전에는 실제로 이런 흑자를 내기 어려운 사업 구조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매니지먼트 쪽에서 이제 이정재 배우나 정우성 배우 같이 이미 인지도가 높고 성공한 쪽은 이 광고 수익이나 이런 것도 많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 비용으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유명 배우들에서는 매니지먼트에서 돈을 많이 벌기는 어렵습니다. 여기도 배우 매니지먼트도 쉽게 말해서
그 신인 배우를 키워서 이 신인 배우가 본격적으로 밥값을 할 때가 돼야 진짜로 그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이죠. 왜냐면 처음 계약했을 때 한 7년인가요? 5년 기간 동안 5년이든 7년이 됐든 그 기간 동안 신인 배우가 벌어들인 수익은 고스란히 매니지먼트 회사 것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 다시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이제 비율이 배우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걸로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신인 배우를 똘똘한 신인 배우를 많이 모집을 해서 그들을 제대로 매니지먼트해서 제대로 돈 벌 수 있는 그런 그 인지도 있는 배우로 키워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그 이 아티스트 컴퍼니에서 실제로 정우성 배우나 이정재 배우 같이 이미 이름이 많이 알려져 있고 실제로 뭐 돈을 많이 벌어다 줄 것 같은 배우들은 매니지먼트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아티스트 컴퍼니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지금 여기서 보면 매출과 매출 원가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분기에 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정재 배우가 최대주주로서 27%를 갖고 있고 정우성 배우가 2대주주로 10%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 합쳐 38%고 소액주들은 약 45% 정도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주들 이게 유동성이 있는 주식으로 판단이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요번에 이 교환사채를 MBN을 대상으로 즉 매경 미디어 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180억짜리 교환사채를 발행을 했고 아티스트 컴퍼니는 뭐 제작부터 방영까지 요번엔 이 MBN을 통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만든 컨텐츠를 공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아티스트 컴퍼니 내부에 있는 예전에 와이더 플래닛 사업부에서 이제 갖고 있던 그 빅데이터 이쪽 사업분을 이용해서 미국의 AI 스타트업인 퍼플렉시티라는 데하고 손잡고 AI 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이죠. 이 퍼플렉시티는 그 일종의 뭐랄까요, 이 AI 에드테크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 AI 기술을 이용해서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배우들을 어떻게 광고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이 소비자들에게 노출시키고 이걸 수익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기술적인 서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지금 그 6월 2일 날 첫 거래, 6월 첫 거래일 날 또 그리고 6월 달에 이제 그 이정재 배우의 주연을 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히트작 그 오징어 게임 시즌 3가 오픈되는 날인데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6월 3일 날이 이제 대선일이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예전에 그 이정재 배우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이죠. 전 비대위원장과 현대고 동기동창으로 이제 같이 점심 뭐 밥을 먹고 뭐 포장을 해갔다 뭐 이게 그 신문을 탔습니다. 이게 뭐 현지장에 있던 사람들이 사진 찍어서 올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바쁘게 총선을 앞두고 막 뛰고 있던 사람이 한가하게 그 연예인 배우 친구 만나서 저녁 먹고 이게 쉽진 않죠. 이게 바보도 아니고 그 일부러 보여주려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이정재 배우도 아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의 친분을 대외적으로 과시할 필요가 있었고 이 한동훈 배우도 이정재 배우를 이용해서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좀 검사에서 좀 친숙한 이미지로 그 이미지 세탁을 하기 것이 필요해서 서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저녁을 먹은 것이죠. 그리고 그 실제로 그 바람을 타고 지금 현재 아티스트 컴퍼니라는 회사가 처음에 이제 그 경영권이 인수했을 때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주가 면에서는 도움을 받았죠. 근데 이게 이 대선 국면에 와서는 이제 역풍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국민의힘이 뭐 정권 재창출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 분위기 봐서는 뭐 정권이 넘어가는 게 너무 명백해지기 때문에 이정재 배우가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뭐 동기동창이라는 게 별로 좋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이거는 전형적인 어떻게 보면 그 정치인 테마주 바람의 전형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게 그 바람을 불고 테마 바람을 불고 주가를 띄우기도 하지만 거꾸로 역풍이 돼서 주가를 끌어내리기도 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좀 이 아티스트 컴퍼니는 악재들이 꽤 많았어요. 살랑드 홈즈라는 이 드라마 제작에 대한 계약을 1년 전부터 했었는데 A2G 이 엔터테인먼트 쪽에서 계약을 이제 바꾸자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공동 제작 쪽으로 계약을
다시 변경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살라드 홈즈라는 이 드라마의 IP는 고스란히 그 아티스트 컴퍼니 쪽에서 갖게 된 것이죠. 자, 그리고 요번에 이제 스퀴드 게임 3, 오징어 게임 3가 시즌 3가 6월 27일 날 이제 공개가 됩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아직 시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주가를 최대한 뭐 끌어내려서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 것 같죠. 자, 그래서 요번에 보시게 되면 지금 지난 5월 2일부터 해서 한 달 사이에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외국인 지분율은 지금 2.5%까지 좀 올라왔고, 이게 이제 7월 2일 날 오늘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 매도 건물이 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지분도 꽤 낮아졌겠죠. 그래서 지금 아티스트 컴퍼니 같은 경우는 장대 음봉에다가 거래량도 꽤 50만 주 가까이, 지금 35만 주 정도 거래되면서 주가를 끌어내렸습니다. 끌어내려가지고 지금 13,000원의 종가를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딱 떨어지는 거는 솔직히 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막판에 마지막 거래 수량도 한 10,000주가 넘은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 하루 종일 거래된 게 35만 주인데 지금 종가 거래에서만 10,000주 정도 거래됐으니까 꽤 많이 거래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13,000원부터 새로운 차트를 그려나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는 그 6월 말 뒤로 갈수록 호재성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왜냐면 이 아티스트 컴퍼니의 그 자회사인 아티스트 스튜디오가 공전의 히트를 쳤던 재벌집 막내 아들 시즌 2를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하반기에 주요 기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 아티스트 컴퍼니 자체가 이제 그 배우 매니지먼트와 이 영화 제작도 하고 있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중국 한알령이 해제되고 중국에 이제 이런 한국 드라마가 정식으로 수출이 되고 그러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중국에 런칭이 된 이런 한국 드라마에서 거기 안에 들어있던, 그러니까 활동하는 이 배우들이 이제 중국에 가서 광고를 찍거나 하는 활동을 벌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티스트 컴퍼니는 실적이 그 하반기로 갈수록 점점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회사예요. 그렇다면 지금이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제는 이 컨텐츠 쪽이나 이런 쪽은 좀 긴 안목으로 보셔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